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을 구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원의 방정식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원의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 첫 번째 x-a의 제곱에 플러스 y-b의 제곱은 r 제곱이 돼서 원의 중심 몇 과 몇? 중심은 a, b가 되고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 r이 되는 형태의 꼴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얘기지. 첫 번째, x축에 대해서 접하면 x축에 대해서 접하는 경우 이것이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을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가 이렇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원의 중심이 되고 얘가 a, b라고 나오자. 자, 그러면 얘가 접선이잖아, x축이. 접선은 어떻게 원의 중심에서 접선에 선을 이으면 이거는 접선과 뭘로 만나게 돼? 수직으로 만나게 돼. 그러면 이 자체가 바로 반지름이 되는 거야. 자, 반지름이 얼마야? 여기서 반지름이 얼마가 돼? r인데 요 점의 좌표가 a, b가 되니까 얘가 b가 되겠지. 이만큼의 길이가 b야. 그러면 저 있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어떻게 돼? 서로 같아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면 절대값 b가 돼. 왜냐면 이것이 아래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래에 있으면 일단 음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x-a의 제곱에 플러스 y-b의 제곱은 얼마 되면 b의 제곱. 일단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 기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b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자,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만약에 y축에 접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y축에 접하게 되면 여기가 a, b가 돼야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y축에 선이 오면 뭘로 만나게 돼? 수직으로 만나게 돼. 그러면 이 길이가 바로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선을 내리면 여기가 a, b가 되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떻게 돼? 서로 같지.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돼? 절대값 a가 되는 거야. 왜냐면 얘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 씌워줘야 돼. 그래서 얘는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에 플러스 y-b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a의 제곱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현재 봤을 때 x축이나 y축에 접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 중심의 하나의 좌표 x좌표 또는 y좌표 또는 x좌표가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얘를 x축하고 y축에 모두 접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자, 모두 접하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원이 그려져야 되겠지? 자, 이렇게 원이 하나 그려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원이 하나 그려지게 되고, 이렇게 하나 원이 그려지게 되고, 이렇게 원이 그려지게 돼. 아이, 이게 제일 싫어, 이게 그릴 때. 다 똑같이 그려야 되니까. 자, 이렇게 있다고 얘기했을 때, 원의 중심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렸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여기가 a라고 얘기한다면 몇 콤마 몇이라고 볼 수 있어? 여기는 a, a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마주치게 되면 여기도 a가 되겠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a가 돼. 그러면 여기가 a가 되면 여기도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a, 마이너스 a라고 써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정확하게 a는 양수만 가능해. 여기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b는 얘가 만약에 아래쪽에 있으면 음수가 가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오게 되면 a가 음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반지는 뭐라고 얘기를 해줘? 절대값 r이라고 절대값이라는 것을 씌워서 표현해 주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여기 있는 점의 좌표 a는 반드시 양수가 돼야 돼. 왜냐면 현재 1사분면을 기준 잡아놓고 a라는 점을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a는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a는 양수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자, 그렇다는 얘기는 1사분면에 있을 때는 a, a, 2사분면은 마이너스 a, a, 3사분면에 것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4사분면은 a, 마이너스 a에서 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 전부 다 다르지. 여기는 원들은 전부 다 반지름은 얼마가 되냐면 반지름은 a가 되겠지만 얘네들은 전부 다
원의 중심의 좌표가 딱 결정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만약에 x축과 y축을 모두 접한다고 했을 때 그 원이 만약에 1, 4분면에 있는 점이면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고 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만약에 2, 4분면에 있는 점이라고 얘기한다면 x 플러스 a의 제곱에 플러스 x-a의 제곱은 a의 제곱이 되고, 만약에 3, 4분면에 있는 원이라고 얘기한다면 x 플러스 a의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4, 4분면에 있는 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원이라고 얘기한다면 x-a의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라고 써 있는 거야. 그래서 x축만 접하거나 또는 y축만 접하는 경우는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x축과 y축 모두 접하는 경우에는 일단 몇 사분면에 그려지는 그래프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또한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어떻게 돼? 전부 다 같지? 그래서 x축과 y축과 둘 다 접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반지름에 따라 여러 가지 커질 거야. 하지만 확실히 아는 것은 뭐냐면, 여기는 요 직선, 어떤 직선이냐면 y는 x라는 직선과 여기 있는 직선, 자 여기 있는 직선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 있는데, 그치? 요 직선과 요 직선 위에 반드시 원의 중심이 놓이게 돼. 왜냐면 x축과 y축과 모두 접하게 되면. 그래서 어느 저기 만약에 x축과 y축 모두 접하는데 원의 중심이 어디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항상 y는 x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축과 접하는 거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응? 두 번째는 자 1, 마이너스 2라고, 그 다음에 2, 0을 지나고 y축에 접한다고 해서 일단 지나는 점은 어떻게 계산해줘? 나중에 대입하면 되는 거지. 대입했을 때 설명하도록 성립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쟤는 일단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런데 지금 현재 뭐라고 했냐면 x축에 접한대. x축에 접한다는 것은 꼭지점에 y축에 접한다는 꼭지점에 x좌표의 값이 반지름에 영향을 주게 되겠지. 그래서 이것의 원의 중심을 a, b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중심은 얼마가 돼야 돼? a 제곱이 되는 거였지. y축과 접하기 때문에 x좌표의 값이 반지름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이해가 되지? 근데 이것에다가 몇을 집어넣어? 첫 번째 1, 마이너스 1 a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자 전개해주면 1 마이너스 2a의 플러스 a의 제곱에 플러스 1 플러스 2b 플러스 b의 제곱은 얼마가 돼? a의 제곱이었어. 이 하나씩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a의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의 제곱이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4 마이너스 4a 플러스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은 a의 제곱. 여기도 a의 제곱 두 개 서로 없어지지? 자, 그래서 얘네 둘을 뭐해서? 연립해서 얘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뭐 여기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겠지. 넘어가도 되겠지? 자, 만약에 x축과 y축과 동시에 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면 접하는 거를 보면 x축 필수제 4번이구나. x축하고 y축에 대해서 모두 접한대. 자,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x축과 y축 모두 접하게 되면 뭐부터 생각을 해준다? 주어진 원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얘를 보려고 했는데 얘가 지금 이제 어디를 지난대? 1,2를 지난대. 자, 여기 있는 점을 지나면서 x축과 y축 모두 접하려면 원은 몇 사분면에 있어야 돼? 그렇지, 1사분면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1사분면에 있는데 원이 두 가지 형태 그려지게 돼.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원이 하나 그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큰 원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존재하게 돼. 오케이? 그러면 자, 이 원의 반지름이 1사분면에 있으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x-a의 제곱에 플러스 y-a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a의 제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 여기가 1,2라고 했었지. 대입해주면 1-a의 제곱에 플러스 얼마? 2-a의 제곱은 a의 제곱이 되고, 그러면 1-2a의 플러스 a의 제곱에 플러스 4-4a 플러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a의 제곱에 마이너스 6a 플러스 5는 0이 됐어. 자, 이건 인수분해가 되네. a는 2라고 5니까는 하나의 점 몇 콤마면 1,1. 또 하나의 점은 5,5. 이러한 식으로 나와서 두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하여라. 하나는 1이고 5니까 구해주면 되고, 또는 여기에 나온 a의 값이 반지름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얼마? 6이지. 그래서 6을 직접 이용을 해도 상관없어. 근데 이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 많이 있어. 그럴 때는 그때 근과 계수 관계로 해서 직접 이용을 해주는 편한 방법이야. 자,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 0을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일반형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얘는 x의 제곱의 개수하고 x의 제곱의 개수와 y의 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라 x의 제곱의 개수하고 y의 제곱의 개수가 서로 같으면 일반적으로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같으면 항상 원을 이루게 된다? 그건 아니라고 했었지. 뭐가 되는 거냐면 실원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어. 저 식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 바로 실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식을 반드시 맞춰놓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얘는 필수적 5번인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x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2ay의 마이너스 9 = 0에 중심의 좌표가 b, 마이너스 3이래.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얘기했어. 자, 두 가지 방법이야. 첫 번째는 뭐냐면 중심과 반지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기에 있는 주어진 식을 표준형으로 만들어주고 그거를 전개해서 얘랑 서로 같다는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고 쟤랑 같다고 놓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일단 일반형 표준형 바꾸면 연습을 해줘야 되니까 얘를 한번 바꿔보자. 자, 그럼 어떻게 돼 있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8x. 자, 완전 제곱식이 돼 있어. 필요한 수 얼마나 더 필요해? 16. 그다음에 플러스 y의 제곱에 플러스 2ay면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a 제곱이 되고, 그러면 9 더 들어갔고, 아니 9 플러스 얘 이하면 플러스 9가 되고, 그다음 16이 더 들어갔고 a의 제곱이 더 들어갔다. 그래서 x 마이너스 4의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은 얼마가 돼? a의 제곱에 플러스 25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자, 중심의 좌표가 b, 마이너스 3이래. 아, 그런데 얘가 바로 뭐냐면 4,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기 때문에 b는 얼마가 되고 4, a는 3.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놈, 즉 반지름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3, 3은 9 더해주니까 34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반지름은 얼마가 돼야 된다? 루트 34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y 플러스 5 = 0이면, 자, 이것은 지금 현재 x의 제곱의 개수가 y의 제곱의 개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원의 반드시 얘기할 수 있지만, 일반형으로 표현했을 경우 실원의 조건을 만족을 시켜주면 확실하게 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실원의 조건은 얘는 어떻게 돼? 얘네 실원의 조건은, 얘가 실원의 조건은 어떻게 돼?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a는 요는 k니까 k의 제곱에 b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플러스 4에 마이너스 4, 5, 20이 0보다 크면 되겠지? k의 제곱에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니까는 전개하고 계산해주면 k는 뭐가 돼?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또는 K는 4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0보다 크니까 벌어진 범위가 돼야 되겠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일반형으로 표현됐다고 해서 전부 다 원이 되는 것은 아니야. 실원의 조건을 놓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전 시간에 표준형일 때, 즉 x-a의 제곱에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표준형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을 때, 얘는 만약에 원의 중심에 관련된 말이 있거나 또는 반지름에 관련되어 있는 말이 있을 경우, r제곱, 중심이나 또는 반지름에 관련되어 있는 말이 있으면 여기에는 일반 표준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을 기본이라고 놓게 돼. 하지만 여기 있는 문제처럼 0,0, 0,0하고 5,1, 그 다음에 6, -4 막연하게 3개의 점이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렇게 막연하게 3개의 점이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일단 일반 형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0,0을 대입하면 아마 C는 0 나올 거야. 왜냐면 C는 0을 내보내야 돼. 예전엔 상관없는데 지금은 교육과정에 미지수가 3개인 1차 연립반정식이 빠져버렸어. 근데 지금 현재 A, B, C를 구하라는 얘기는 일단 미수가 3개잖아. 얘는 구할 수가 없는 식이야. 교육과정상.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몇 콤마 몇을 주어지면 0,0을 주어지게 돼. 좀 심한 문제집 가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긴 해. 자, 그래서 C가 0이야.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5, 25에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XY 그 다음 플러스 B 이꼴 0. C는 0이니까. 그래서 A, 5A 플러스 B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6이 되겠다. 그 다음에 얘 대입하면 어떻게 돼? 6, 6에 36 플러스 4, 4, 16에 플러스 6A 마이너스 4B가 0이 되겠지. 그래서 6A 마이너스 4B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2가 되니까 3A 마이너스 2B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6 이렇게 된 거야? 얘도 마이너스 26? 얘도 마이너스 26? 자, 얘를 곱하기 한번 2배를 해볼까? 그럼 어떻게 돼? 10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52가 되는 거지. 자, 두 개를 더해주면 얼마가 돼? 13A는 마이너스 78 되니? A는 마이너스 6 되네? 인수분해 약분이? 자, A가 마이너스 6이야. 그럼 얼마가 되겠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0에 플러스 B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6이니까 B는 4가 되겠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x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4y는 0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반정식이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표준형은 우리가 중심이라든가 또는 반지름이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표준형을 이용을 해주면 돼. 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막연하게 임의 세 점이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무엇을 이용을 해줘라? 일반형을 이용을 해줘라. 알겠지? 그걸 참고로 하고 생각을 해주면 돼. 지금 여기 K라는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등식이 있어. 방정식이 있어. 근데 얘를 봤더니 X에 대해서도 1차가 되고 Y에 대해서 1차야.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직선의 반정식이 되겠구나. 직선의 반정식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것의 K의 값에 따라서 이 직선의 반정식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내가 알 수 있어 없어? 어떤 말이야.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는 형태가 됐든 뭐 어디로 지나가는 형태가 될지 몰라. 왜? K라는 미정계수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얘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정점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점이 어디인지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야. 그렇지? 자, 그러면 K의 값에 관계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K의 값에 관계없다는 얘기는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지. 자, K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항등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 K에 대해 정리해봐야 돼. 그래서 K에 대해 정리했더니 어떻게 했냐면 2x 플러스 3y 플러스 1 하고 K에 플러스 얼마?
4x 플러스 5y 플러스 3은 0이 된다는 것이 만들어진 거야. 아, 그리고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 두 개를 뭐 했어? 연립을 했어. 어떤 걸 연립해 준 거야? 2x 플러스 3y 플러스 1 이꼴 0을 연립해 주고, 그 다음에 4x 플러스 5y 플러스 3 이꼴 0을 연립을 해 준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을 연립을 했더니 몇 콤마 몇이 나왔어? 마이너스 2 콤마 1이 나왔단 말이야. 아, 그러면 이 직선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알 수는 없어. 하지만 이 직선은 어떻게 그려지든 간에 마이너스 2 콤마 1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야. 즉, 이 직선 방식의 그림을 그려주면 어떤 식이 되냐면 마이너스 2 콤마 1이란 점이 있으면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이러한 직선의 형태의 꼴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지. 자, 이해가 돼? 그런데 이 점이 도대체 어떤 점이야? 이것이 어디서 나왔어? 얘네들을 연립해서 나왔어. 그렇지? 얘가 0이고 얘가 0이기 때문에. 그럼 얘를 연립해서 만들었잖아. 근데 얘를 식을 잘 보면 하나의 무엇이 돼? 그렇지, 얘도 하나의 직선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직선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이 마이너스 1,2라는 것은 얘네 둘의 두 직선의 무엇이 되는 거야? 그렇지, 두 직선의 교점이 되는구나. 그럼 두 직선의 교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반절식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얘네들을 의미하는 거지. 그렇다니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반절식이 바로 어떤 놈들이야? 요놈이야. 그치? 그럼 이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얘네 둘의 두 직선의 교점을 뭐하는?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지? 근데 이렇게 항상 세워주기 힘들잖아. 하지만 요식과 요식이 어떻게 돼? 서로 똑같아. 그럼 얘 대신에 얘를 써도 상관이 없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직선과 여기 있는 직선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반절식을 내가 세우려고 했는데, 이걸 만들려고 했는데, 얘네들을 지나는 직선 반절식 어떻게 만들었냐면 둘 중에 하나의 식을 뭘로 묶어주고 K로 묶어주고 나머지 하나를 그냥 놔주면 이것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원도. 어떤 두 원이 있어. 어떤 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원이 있고, 자, C1이라는 원이 있고 C2라는 원이 있어. 얘네 둘의 원이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만들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어떻게 주면 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둘 중에 하나를 K로 묶어줬지. 마찬가지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도 두 원의 방정식 중에 하나를 K로 묶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현재 1번 보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플러스 5x 플러스 y 마이너스 6 이꼴 0 하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의 교점을 지나잖아.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x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에 플러스 일단 바꿔보자. 다른 걸로 as 플러스 by 플러스 c 요 하나를 원을 뭘로 묶어주고 K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꼴 0이라고 놓으면 얘가 바로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도 똑같이 뭐 해주면 돼? 이렇게 묶어주면 돼. 자, 어떻게 돼? 그러면 묶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플러스 5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의 k 플러스 x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꼴 0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교점이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그려지게 되겠지만 어떤 하나의 점이 딱 주어지게 되면 그 지나는 원에 어떻게 돼? 직선은 하나만 존재하게 되지. 여기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k의 값에 따라서 무지하게 많이 나와. 하지만 얘가 몇 콤마 몇 수 지난다고 했어?
1,2를 지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 1,2를 집어넣으면 그 점을 지나는 원의 반전식이 딱 몇 개 결정이 돼? 하나만 결정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k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자, 1 플러스 4에 플러스 5 플러스 2에 마이너스 6에 k 플러스 1 플러스 4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0이 되겠지? 자, 6이니까 6k 그 다음에 얼마? 플러스 2 0에서 k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2를 집어넣고 양변에다가 3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y의 플러스 6 그 다음에 플러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3y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 이꼴 0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2x의 제곱에 플러스 2y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y 플러스 6 이꼴 0이니까 자, 원의 반전식을 나타내면 x의 제곱에서 1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전부 다 2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3 이꼴 0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가 된다?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까?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x의 제곱에서 y의 제곱에서 서로 같아야 된다고 했어. 그런데 얘가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a 프라임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b 프라임 마이너스 b의 y의 플러스 c 프라임 마이너스 c 이꼴 0이 돼서 x의 제곱과 y의 제곱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아까 얘는 뭐라고 했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어. 얘도 원의 반전식이야? 아니지. x 1차하고 y 1차하자. 뭐야? 직선의 반전식이야.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반전식이야. 자,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반전식이 도대체 뭐냐? 하나의 원이 이렇게 나와 있어. 자, 하나의 원도 또 이렇게 나와 있지. 두 원의 교점이 요놈하고 요놈이야. 그러면 얘네 둘을 지나는 요걸 보고 구하는 게 바로 요 직선의 방정식이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요걸 보고 뭐라고 해? 원이 있는 두 점을 연결한 선을 보고 뭐라고 하지? 현이라고 하지, 현. 그렇지. 근데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 요 현은 여기 원으로 놨을 때 현이 되겠지만 여기 원으로 놨을 때도 현이야.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해주냐면 우리가 공통현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오케이? 그래서 이 공통현이라는 선분에 대해서 연장선을 그어서 만든 직선이야. 그렇지? 그래서 특별하게 얘를 보고 뭐라냐면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 얘가 k가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k의 값이 무엇이 되냐에 따라 무조건 뭐만 나온다? 원의 방정식만 나오는 것은 아니야. 하나의 뭐도 만들어지게 돼? 직선도 만들어지게 돼. 근데 원의 교점 몇 개 나와? 일반적으로 두 개가 나오지. 근데 하나의 직선이 정의되어 있으면 몇 개가 나와? 하나의 직선이 정의되어 있으면 두 개의 점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정확하게 직선이 하나만 결정이 되게 돼 있어. 그리고 얘를 공통현으로 만들어진 형태로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이해가 돼? 무슨 말이지? 그래서 K가 1이 아니면 공통현 방정식 만들어지지는 않아.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먼저 보자. 알겠지? 이따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 밑에 있는 문제를 봤더니 어떻게 됐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얼마? 5가 된 거야.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y 이꼴 0의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현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자, 현의 길이는 우리가 무엇으로 구해?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거. 앞에서 좀 나오지 않았나? 안 나왔나? 현의 길이는
제가 아마 심화 과정에 좀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지? 자, 현의 길이는 무엇을 통해서 구해주느냐면, 얘는 현의 길이는 방법은 하나야. 현은 이렇게 있으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현의 서직으로 내리면 뭘로 만나? 직각으로 만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얘를 수직 이등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한쪽에 대해서 무엇을 해주는 거야? 직각삼각형을 그려주고 난 다음에 피타고라스 이정리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돼.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면 되잖아. 근데 얘 길이는 뭐가 되냐면 이 길이는 뭐가 되고? 반지름이 돼.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중심과 직선까지 그렇지. 까지의 거리를 되는 거야. 그래서 반지름이 나올 거고 중심하고 직선의 반절식을 알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고 그거를 통해서 여기 있는 길이를 구해주고 2배 해주면 아 전체 현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이해가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원이 있어. 하나의 원이 있어. 하나의 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또 하나의 원이 있어. 하나의 원의 중심은 0,0이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루트 5가 되는 거야. 그럼 하나의 원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원의 중심이 몇 콤마? 2,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자 이걸 일단 저기로 바꿔줘야 되겠네.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은 4 플러스 4분의 9가 되는 거지. 그럼 얼마가 돼? 4분의 25가 되는 거니까. 자, 반지름 얼마가 돼야 된다? 2분의 5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그치? 자, 그런데 뭐 여기서는 둘 다 구할 필요는 없어. 솔직히. 하나만 구해주면 돼. 왜냐면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린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내려주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서로 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구해주면 되거든. 근데 얘는 원의 중심이 0,0이야. 구하기가 더 편할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 반지름 루트 5가 나왔고 그러면 0,0으로부터 여기 있는 직선까지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는데 직선의 반절식이 지금 안 나왔어. 어떻게 해주면 돼? 공통현의 방정식은 K가 얼마일 때라고 했어? 마이너스 1일 때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는 Y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Y 이꼴 0이 되겠지?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5가 되는 거잖아. 얘를 빼주면 K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 뺄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이 직선의 반정식은 4x 마이너스 3y에 마이너스 5 이꼴 0이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돼? 4, 16에 플러스 3, 3은 9에 루트를 씌워준 것뿐에 0,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래서 1이 되겠다. 분모 5가 되고 위에 5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1이니까 얼마가 돼? 여긴 2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그럼 요만큼도 얼마? 2. 그럼 전체 길이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공통연의 반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알아둡니다. 알겠지? 어우 쉽다. 자 여기에 두 점이 있어. A라는 점이 있어. 몇 콤마면? 마이너스 3,0. 자 B라는 점이 있는데 1,0이 있는데 두 점에 대해서 AP하고 BP의 비율을 봤던 길이의 비가 3대 1이 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반정식을 구하여라. 자 P의 자체의 반정식을 구하는 거지. 그럼 자치를 나타내는 점을 우리는 항상 뭐라고 한다? X, Y라고 한다. 왜냐면 X, Y에 대한 관계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식을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 AP는 뭐가 돼? 3, BP가 되는데 우리는 뭐가 돼? 길이는 뭐가 나와? 길이는 루트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얘를 양변을 제곱을 해보자. 그러면 쓰지 말고 AP의 제곱은 얼마가 돼? 9 BP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그러면 AP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X 플러스 3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은 9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겠다.
자, 이해가 돼? 전개해주면 x의 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9 플러스 y의 제곱은 자, 9 그 다음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플러스 y의 제곱이 되는 거지? 이거를 쭉 정리해 나가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3x 이꼴 0이 나온대. 아, 이게 참 정리하기 쉽네. 이렇게 나온대.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뭐냐면,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저 원은 도대체 무슨 원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a가 있어.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 있어. 여기에 지금 현재 1이라는 점이 있단 말이야. 자, a와 b가 있는데 얘네들을 몇 대 몇? 얘네들을 3대 1로 내분한 3대 1로 3대 1의 길이를 나타내는 점을 구하라 했었지.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3대 1. 자, 여기 있는 점이 되겠다. 원점이 가능하겠네. 그럼 이 3대 1이라는 것은 뭐냐? 내분점이 되게. 자, 내분점이 있으면 뭐도 있겠어? 외분점이 있겠지. 자, 외분점도 어떻게 되냐면 3대 얼마? 1 해서 외분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내분점 외분점인데 그럼 쟤는 또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 이런 경우야. 3대 1 길이의 b니까 무조건 3대 1 3대 1 그치? 3대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3대 1을 다 그려봤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이러한 식으로 하나의 무엇이 만들어진다? 원이 반원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이해가지? 얘는 마찬가지로 밑으로도 3대 1이라는 길이를 만들 수가 있어. 밑을 봤더니 밑이 똑같이 대칭적으로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반원이 만들어서 전체가 하나의 원이 만들어지게 돼. 이 원이 바로 요놈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의 점은 얘네들을 일치선 선을 그었을 때 하나의 점이 얘가 바로 뭐냐면 내분점이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얘도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외분점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쭉 그리면 얘가 바로 뭐냐면 지름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원은 어떤 원이냐? 3대 1로 나눈다 있잖아. 그러면 내분점과 외분점이 무엇이 되냐면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 원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떠한 두 개의 길이가 있어. 이 두 개의 일정한 길이의 비로 만들어진 점을 찍었더니 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원은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만드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원을 보고 무슨 원이라고 얘기해준다? 얘를 보고 아폴로니오스의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원이다 라고 얘기해주는 거야. 원래는 그냥 이렇게 자체의 반전식 구해줘도 상관이 없어. 근데 특별하게 얘는 아폴로니오스 원이라는 게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는 것도 괜찮아. 가끔마다 보면 아폴로니오스 원에 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게 돼. 알겠지? 자, 그냥 여기 빈 공간에 대해서 한번 그냥 직접 설명을 하자. 다음 거. 자, 원이 있어. 이번에는 그럼 뭘 배울 거냐면 지금부터는 원과 직선의 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 자,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원과 하나의 직선이 나오게 되면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총 모두 세 가지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돼. 첫 번째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존재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해 주느냐? 얘는 구해주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자, 원의 반전식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 제곱으로 넣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의 중심이 이동이 되고 무엇이 되면 달라지긴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원의 반전식을 넣어보자. 그 다음에 직선의 반전식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넣어보자.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네들의 교점을 구하는 거지. 자, 두 그래프의 교점은 뭐다? 그래프의 교점은 항상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근이다. 알겠지? 연립방정식의 근은 그래프의 교점이다. 자, 그게 거꾸로 구하기 나와 항상.
그래서 일단 얘네들의 교점을 구해야 돼. 그럼 교점을 구하려면 뭐 해주면 돼? 얘네들은 연립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y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x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의 제곱은 r 제곱이 될 거야. 그러면 얘를 정리해주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형태의 꼴이 만들어지게 돼. 자, 2차 반, x에 대한 2차 반지식 형태의 꼴로 만들어지는 건 말이야. 자, 근데 2차 반지식에는 몇 개가 돼? 해는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얘가 해가 두 개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교점에 x좌표가 두 개 있다는 얘기야. 그럼 교점에 x좌표가 두 개라는 것은 교점이 몇 개라는 것을 얘기해 돼? 두 개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 놈의 판별식을 d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가 되는 거냐면 판별식 d가 뭐 하게 되면 0보다 크면 x가 두 개 나온다는 것은 교점에 x좌표가 두 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d가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지. 판별식 d가 0이라고 한다면 x가 하나만 나오니까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즉 접하는 경우를 의미하게 돼. 그 다음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x가 존재하지 않지? 교점에 x좌표가 없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경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이용하냐면 판별식을 이용해주는 방법이 존재하게 돼. 알겠지? 근데 요건 설명하는데 요건 생각보다 잘 안 써. 얘를 잘 안 쓰고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쓰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야. 자, 우리는 거리는 수직거리를 나타내주게 돼 항상. 그리고 자,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점의 선을 이으면 접점의 반지름을 그으면 그것은 접선과 뭘로 만나게 돼? 수직으로 만나게 되겠지. 그래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접선의 수직으로 만나게 되는 거야. 접점과. 이해가지? 그러면 요 길이가 바로 뭐냐면 반지름 r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연장선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지.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거리를 전부 다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요걸 D1이라고 놓고 여기를 D2라고 놓고 요만큼을 D3라고 놔보자. 원의 중심으로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것은 R과 D1을 비교하면 누가 더 커? R이 더 크지.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D1은 0보다 크거나 같지만 왜냐면 원점을 지나면 0이 되겠지. 0보다 크거나 같지만 R보다 작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2와 R이 두 개가 서로 같으면 접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3와 R을 비교했을 때 D3가 훨씬 더 커. 원의 중심부터 이런 거리 훨씬 더 커.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 즉 D가 R보다 작으면 몇 개의 점? 두 개. D하고 R이 두 개가 서로 같으면 한 개. D가 R보다 크면 0개. 이렇게 만나는 형태의 걸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는 요 중심과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통해서 많이 구해주게 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무엇을 많이 쓰느냐면 요 놈을 많이 쓰게 돼. 요 놈에서. 얘를 보고 뭐라고 해준다? 접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접선을 구하는 것에 많이 신경을 써. 등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접선을 구하는 것, 접선을 구했을 때 나온 요 직선의 방정식을 특별히 뭐라고 해주냐면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된다. 알겠어? 자.